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명리학의 이론적 배경 부분을 짚어봅니다. 지금 시중에 대학교나 거기 사설학원이나 강연하고 있는 거기 명리학에 대한 학문적 배경 설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 하늘에 있는 오성 이론으로 명리학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유전생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이랑 저희 일반분들은 그 오성 이론을 배격합니다. 오성 이론을 찬성하지 않다 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명리학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 그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내용 좀 많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제 하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지난 시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짧게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매 이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었죠,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 또 배워서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곤란하게 막 경험해서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알매 이르는 경지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이제 좀 심각한 수준이 곤란해도 또 체험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체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수준은 면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 학위지지할 수 있는, 여기 나오신 분들 모두 다 이 수준에는 넘으신 분들이 공부하러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배워서 이것으로 만들어서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매 이르는 수준이 생이지리자, 태어나면서도 아는 사람 최상이다. 이런 사람은 견줄 데가 없다. 그 다음에는 배워서 아는 사람이 그 다음이다. 그리고 또 곤란해서 혹은 자기가 곤고하게 체험해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고, 곤란해도 배우지 않는 사람은 백성들 중에 저 아래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필요해서 배우든 또 제가 자기가 기회가 되어서 배우든 뭔가를 배운다 할 자체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한유의 사설에 대한 부분을 했었는데 우리가 배우려 하면 스승이 있어야 하니까 책을 스승으로 삼든 자연을 스승으로 삼든 혹은 사람을 스승으로 삼든 그 스승에 대한 얘기를 한유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 당나라 때 명문자 사상가인데 태어난 인생이 참 불우했어요. 3살 때 고아가 됐습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누구 손이 컸겠어요? 형제들 손에 컸겠지, 그죠? 경수 손에 컸습니다. 경수 손에 컸지만 이분은 당송 8대가 중에 첫 번째 컸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비교하자면 아마 태계공 정도 될 거예요. 그만큼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거든요. 3세의 경수의 손에서 컸지만은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어내고 그런 삶의 인생 과정이 녹아나니까 이런 당송 8대가 유명한 문장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또 유집을 한창녀 문집이라고 해요. 조상들이 창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창녀 선생 문집이라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이 문집은 또 누가 발간했냐 하면 본인이 한 게 아니죠. 자기 딸 사위가 했어요. 그 사람도 문인이었는데 자기네 정신이나 삶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사위가 한창녀 집을 발간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내려오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송나라 때 어떤 문인이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 이제 진짜 괜찮은 문인들을 뽑아서 당중 8대가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뽑힌 사람이 한유예요. 그분이 쓴 사설이라는 데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스승이란 사람은 도를 전하고 법을 수업을 해주고 미혹된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비생이지다.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이 아닌다면은 누가 미혹돼 있겠는가? 모르는 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궁금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삼을 때 그 사람이 귀하든 천하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이 없고
도가 있는 곳에 스승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다 연세가 좀 높으세요. 그래도 제가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린데 불지함은 아랫 사람한테 묻는 것도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학문하겠다는 그 의지로 성실하게 열심히 임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면 학문을 함에 있어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 불치함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배워 나간다면은 어떤 분야에 가서 공부를 하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복습입니다. 여기 정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거, 사주를 뽑은 것을 명이란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 이 인생 행로, 대운을 걸어가는 것을 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명이라 했었고요. 자, 이 인명을 비유한다면 명은 차로 비유할 수 있고 길은 살아가는 인생길, 도로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같으면 종류 여러 가지 있다고 했었죠, 그죠? 이런 차도 있고, 이런 차도 있고, 또 이런 차도 있고, 또 이런 세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죠? 살다 보면 비행기도 있을 수 있죠. 비행기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비행기만 있냐 그것도 아니죠. 바다에 이런 것들이 다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차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기차도 종류가 다양하죠. 이런 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 길은 고속도로가 될 수 있고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옛날 꽃길만 있을 수는 없겠죠. 가시밭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오솔길이 될 수도 있고 언덕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간다고 좋을까요? 고속도로도 가다 보면 공사 구간이 있고 과속으로 달다 보면 사고 날 때 있죠. 이런 길도 조심해서 가면 아름답게 전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시밭길도 대비를 하면서 가면은 천천히 가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게 되면 내 차의 기종을 알 수 있고 성능을 알 수 있고 가는 길의 지도를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었는데 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도가 뭘까요? 거창하게 요즘 도인들도 많고 그때까지 내려온 사상가들, 학문하는 사람들이 다 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주자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당연지,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이치를 도라고 얘기했거든요. 도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주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조선시대 송나라 이후로는 계속 주자의 형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모자라든지 뭐 다른 부분이 다른 분들 다시 정의는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도 본인이 느끼신 그것을 표현한 그 부분이거든요. 도라는 거를. 근데 우리 나름대로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도의 종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천도, 하늘의 변화의 위치, 이걸 천도로 한다. 지도, 땅이 변화하는 위치, 인도,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양식의 위치, 변화 과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했던 아까 우리 정영 선생님 차를 타고 왔는데 모틀도사를 보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만화가 있죠, 그죠? 모틀도사. 거기 보면은 요즘 시대와 다르게 도인의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뻔히 속는 줄 알면서 쏘가주는 그런 도인. 그런 도인은 어떻게 도인이 될까? 자, 시가, 천시를 하자는 거죠. 때가 어떻게 흘러간다는 거 알겠죠? 또 이런 일이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모틀도사가 진짜 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인정해 주니까, 그죠? 어떠세요? 자, 그래서 이제 명리학적 차원에서 이제 도를 얘기해 봅니다. 천도에 해당하는 거 천간입니다. 천간은 정신연금이고 또 정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하늘의 분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도는 지지 12지 계절이죠. 계절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 상황을 알아차리면 지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 성간 지지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성품. 우리는 인간의 성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명리에서는 그냥 5가지로 간추렸습니다. 인도에 있는 오성. 이 3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하늘에 이렇게 때가 어떨 때인지 계절이 어느 때인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을 예측하셔서 나의 행동 양식을 이제 통제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통제지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명리학을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럼 명리학의 이상. 자,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명리학이 처음에 나오게 된 거는 중국의 추연이라고 해서 BC 한 500년, 한 1500년, BC 500년이니까 2000년 전부터 명리학 개념이 배두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발전을 거듭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저기 여기서부터 호주, 뭐 미국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전화통화 가능해요. 영상통화도 가능하고요. 결제도 가능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명리학을 배우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지금 상황에 맞게 명리학이 재해석되고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설이 어떻게 보면 본문에 빠지는 사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 2, 3강 강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공부하셔도 헛일이에요. 왜냐하면 시중에 지금 명리학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런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시중에 영업하고 계신 분들 이런 개념 없으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에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또 이 값어치를 모르게 되면 함부로 더 남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 정리부터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이제 1, 2, 3강 강의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면 사주 구성을 보는 견해,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대학교, 명리학 교육기관, 명리학 교재, 동영상 강의. 자, 지금 오늘은 아무도 안 오셨는데 제가 어제 목욕탕에 자주 가거든요. 맨날 목욕탕에 헬스하러 가는데 거기 이제 오시는 분 중에 이 명리 관심 있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동영상 강의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뭐 그분이 오시면 이제 비교 가능할 거예요. 요즘 동영상 강의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좀 다르다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다 오성을 하늘에 있는 지구 밖에 있는 오성 있죠, 그죠? 오성이 5개의 별이 이제 이 별들이 우리 지구한테 인력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별들의 운행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행동이 바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오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강의에서는 이 이론이 안 맞다. 우리는 이걸 배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목성이 화성을 생하게 도와주고 화성이 목성을 생하게 해주고 목성이 금성을 생하고 금성은 수성을 생하고 수성은 목성을 생한다. 이런 논리로서 명리학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다른 모든 책이 도저히 그렇습니다. 혹시 집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성이 지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계 순서를 보면 자 목성 있죠. 크기도 한번 보세요. 거리도 한번 보시고 배열 순서도 한번 보세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거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태양이 낮은 순서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수성이 있는데 수성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목성이 돼야 되죠. 근데 수성 다음에 금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 있고 화성. 화성 다음에 요거는 거꾸로 역생이라도 상관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상생은 상극이죠. 전왕성, 양성, 이게 태양계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상생이 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생의 논리를 적용시킨다는 거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목성이 화성을 정하고 화성이 토성을 정하고 극하는 목성이 토성을 극하고 이런 원리를
태양계의 구체적인 운행 과정과 순서를 보면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걸 보면 행성들의 크기, 질량, 공전지구가 있어요. 이걸 다 비교해 보면은 이게 똑같아야지 똑같은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다르거든요. 크기도 다 다르고 순서도 다 다르고 한데 우리는 이제 요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목성이 화성을 생하고, 목성이 화성을 생하고, 화성이 토성을 생하고, 화성이 토성을 생하고, 토성이 금성을 생하고, 금성이 수성을 생하고. 이게 배치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논리로 하면은 뭐라 해야 되나 타당성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 명리학 자체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걸 이론을 전개하니까 다른 데서 뭐라 합니까? 이거는 아는 사람, 과학적인 사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자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 제대로 된 정말 멋진 학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나가니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여기서 배측 근거를 잡으면 오성의 운행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명리를 하는 목적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가지고 개운한다 그랬죠, 그죠? 좋은 방법을 계산한다 그랬는데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오성, 수성, 목성, 금성 여러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면은 분명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명리학 공부할 필요도 없는 곳에 강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수님하고 저하고는 이 오성의 이론이 아니라 오기의 이론을 얘기합니다. 목기, 화기, 토기. 그 이론으로 해서 이제 이론 명리학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도 어디 가서 뭐 사이비 같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반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성을 등장한 게 아니고 오기를 공부하는 거라고. 오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학이 나왔다 하는 거, 어떻게 전개됐다 하는 그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가도 낙서를 공부를 해서 이제 명리학이 발전해 왔다. 이거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역은 주나라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주역이 나올 때 아주 상부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의 문화가 발전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유행이나 학문적 그림을 흡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반론을 또 제시한다면은 주역의 제일 기본은 뭡니까? 음량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 핵심이 뭐냐면 변화예요. 뭔가 양은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주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주역 혹시 공부하신 분? 말 자체가 또 어렵죠, 그죠? 저는 주역은 변하고, 일단은 변화를 의미하고, 주역 내역을 공부하고 학문적으로 제가 이제 느낀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삼가심이거든요. 자, 주역은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화를 얘기하고, 양과 음으로 표현하는데, 음양으로 모든 게 다 표현돼요. 이게 핵심은 변하고. 제가 주역을 공부를 저도 좀 했는데, 몇 년 공부하고 또 이제 뭐 주역만 공부할 수 없으니 다른 걸 다 공부하면서 이제 주역에 대한 정리를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거예요. 삼갈심. 자, 모든 상황은 변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바뀌지 않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주역 개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제일 주역은 이제 상계, 합계 두 개로 나누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제일 아래에 있으면은 아직 쓸 때가 안 돼서 잠룡이라고 하고 제일 위에 올라가면은 상부라 그래, 그죠? 세상이니까 이게 이렇게 변화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매 순간마다 자기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매 순간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비를 다 넘길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변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잠룡이지만은 내 수준을 알고 삼가하면서 그 역할에 충실하면 어떻게 돼? 5단계 올라갈 수 있겠죠. 내가 상부니까 곧 떨어질, 이제 제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가 제 위에 있지만은 내 위치가 높지만 어때요? 내 위치를 알고 삼가하면은 쫓겨날 일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글자 하나면 주역은 정의를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변화의 순간에서 항상 신중하고 삼가하면서 살아가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하자면은 요 청나라 때 이광재라는 사람이 주역 절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안에서 표현하기를 주역은 음양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도와 낙서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는 가감, 더하기 빼기를 말하고, 낙서는 승제, 곱하기 나누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명리학을 보면 음양도 들어갑니다. 그죠? 오행도 들어가고요. 성간진식까지 다 나오니까 이 음양 수준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말하자면 음양 오행 나오죠. 그 다음에 대운까지 나오니까 60간지를 계속 돌려서 하니까 표현하자면 미적분 수준까지 가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도 말씀드린 낙서 이렇게 주역도 있거든요. 이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음양이 나오니까 이는 주역의 영향을 안 받았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자, 주역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 주역은 여러분들 공부는 안 해보셨지만 다 들어보셨죠? 동양문화까지 주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역에 보면 내용을 괴사 요거를 괴라 그래요. 요거 한 개 한 개 표라 그래요. 그다음 요거 통째로 괴라 그러거든요. 괴사와 효사란 말은 이 괴에 대한 설명, 이 글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요때 만들어 있어요. 은나라, 주나라가 겹쳐지는 색이. 요때 이제 주역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거 요런 효사를 설명서를 쓴 거예요. 그건 요때 만들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이 춘추전국 시대 때 요 시빅이라는 걸 달았어요. 주역에다가. 원래 주역이라는 책이 있고 처음에 있어 그 다음에 요걸 달았고 그 한참 또 뒤에 내려와서 공자님이 요걸 달면서 이제 주역이 시빅이라는 게 단전상하, 상전상하, 대사전상하,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작계전이라고 이제 그 주역 안에 설명하는 부분이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요걸 딱 다시고 나니까 주역이 날개를 달았어요. 진짜. 그래서 중국에서도 학문적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역이. 여러 학자들이 필독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공자님 덕분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공자님이 제자가 이제 연자죠. 그분이 한 200년 뒤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명리학을 하는 수연이라는 분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시종이에요. 요때 요 다음 요 사람도 조금 더 뒤에 나왔죠. 그죠? 제 나라에서 나왔는데 오덕시종자, 오덕이라는 인위예지를 말하고 목화토금수를 말해요. 그게 처음과 끝이 안 된다. 오덕시종술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분이 이제 음양오행설을 처음 내놓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주역에도 마찬가지고 명리학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소광절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역 공부하신 분도 이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과거 공부를 하러 갈라 했는데 이지제락한 사람한테 이런 거 배웠어요. 산수도 배우고 역학도 배우고 달력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분이 주역에서 역철학에서 수리철학을 기초를 잡았어요. 이분 이후로 이제 이 처음에 공자님이 기초를 잡아놓고 이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수리철학으로서 이제 이 점소 역할도 하고 공자님은 학문적 역할을 좀 더 많이 했고요. 이분이 수리철학을 함으로써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역이 이제 요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자리를 잡았게 됐고 그 이후에 동양문화권에서 이제 주역이라는 게 책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역을 최근에 학맥을 한 보면 이 야산 선생님이라고요. 이분이 구성 출신이십니다. 구성.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 황 여사님 서울까지 다녀오셨는데 국회에서 이철우 국회의원님이 주선을 해서 근대 주역의 그 큰 역할을 하신 이분의 기념 사업을 하자고 국회 공청회 맞죠? 네, 공청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분 제자 중에 두 분이 대표적인 분이 계세요. 아산 김종호라는 분이 계시고 대산 김석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김천에 와서 명리를 강의를 하고 계시는 성고 선생님은 이제 요 야산 선생님의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이 아들이에요. 야 선생님이 이제 인천 구성면 상원리 출신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셔갖고 계시다가 대구로 가서 사셨었어요. 아들을 5 주고 딸을 하나 줬는데 여기 보면 이게 다 뭐냐 하면 괴 이름이에요. 주요 괴 이름. 진깨, 감깨, 간깨, 입깨, 택깨, 손깨. 요 뒤에는 화를 붙이거든요. 중화. 중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를 붙이셨어요. 다. 그래서 이제 지금 셋째 아들 간화. 간화도 동방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간화님의 아드님이 지금 정보쌤인데 그분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강의하고 계세요. 요 이제 학부에 보면 이분의 이제 야선생님 묘비에 있는 건데 잘 안 되죠. 그죠?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고 여기 요 분이 정보쌤 형님이시고 정보쌤이에요. 이렇게 있거든요. 요 이제 정보쌤이 지금 인천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주역이라 하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철학 동양으로 공부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서도 최근까지 제일 유명했던 분인데 그분이 바로 김천 출신이시고 그분의 손자분이 지금 김천에 와서 강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이 들으시면 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한 명리학을 통계학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통계학으로 보는 견해는 자연의 변화 이치를 규명하여 사람의 운명을 규명하는 게 저는 명리학으로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의 종류를 본다면은 연, 월, 일시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이거 남녀 일단 다르죠. 그죠? 우리 배운 적은 있었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가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한 사람의 사주를 한 장 A4용지 한 장으로 뽑는다면 이만큼 하려면 이제 이 책을 올라가면 2.5kg가 돼요. 한 A4용지로 잡으면. 그러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페이지에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안 되겠죠. 그죠? 한 사람의 인생 한 페이지 안 되면 책 한 권도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쓰려면. 그러면 통계라는 말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야 되고 공통점 뽑아내야 되는데 이건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통계를 낼 수 없다. 통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통계학이란 말은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와 리로서 이론 구성한 운명을 정의하는 게 제가 이천생 이론입니다. 자, 기에는 오기가 있다. 자, 상생, 목화토금토가 있었는데 그 기운이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걸 의미한다. 이거는 지난 생에 보신 분 다 알고 있죠? 수기는 목기를 생하고 목기는 화기를 생하고 화기는 토기를 생하고 토기는 금기를 생하고 금기는 수기를 생하고 상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극을 보면 목토, 토국수 이거 숫자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수국, 화, 화극급. 자, 그러면 자, 기운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성품이 있다 그랬어요. 오성, 그 오성을 얘기합니다. 자, 목기는 어질다. 나무의 기운, 목기가 많은 사람은 어질다. 그럼 만약에 이 사람 육수가 갑이다. 그러면 목기죠. 이 사람한테 가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다 합니다. 이 사람한테 인정이 매달려야 돼요. 선생님 목소리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돼요. 그냥 인정상으로. 화기. 이분은 예의 바르죠. 그렇죠? 예의를 찾으신 분이거든요. 이분 앞에 가서 예의 없게 하는 것은 딱 잘려요. 예의 없는 모르는 하면서 아예 그냥 눈밖에 납니다. 자, 토기. 이분은 믿음직합니다. 그죠? 태산이고 땅이기 때문에 산은 기질이 잘 변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항상 있습니다. 이분은 또 신의를 중요하기 때문에 무토에 주니까 근데 신용을 잃어버리면 두 번 다시 안 됩니다. 자, 금기. 이분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를 보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한테 가가지고 인증상 이거 좀 요번에 제가 잘못했는데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딱 자릅니다. 그냥 금기가 많은 분들은. 자, 수기. 이분은 지혜롭죠. 그죠? 머리 이제는 참 빠릅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걸 다 알고 계세요. 수기가 많으신 분들은 뭐 어떤 일을 뭐라 해야 될까 기획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는 거 잘 하시겠죠. 근데 또 이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끼리 자기를 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오기를 통해서 오상, 인성을
그 성품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기가 있으신 분은 어질고, 화기가 있으신 분은 예의 바르고, 토기가 있으신 분들은 신의롭고, 금기가 있으신 분들은 정의롭고, 수기가 있으신 분들은 지혜롭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초 바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명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걸 분석해 나가거든요. 그럼 사람의 성품이 어찌고 딱 5가지만 되나? 맞죠? 5가지는 안 되죠, 그죠? 그렇지만 크게 기준을 두고 서로 상생, 상급, 작용이 일어났을 때 과부급이 나오겠죠. 그걸로서 다시 또 유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가 있고 또 이 기를 통해서 이치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가? 양기, 음기가 있고요. 양기, 음기 안에 다시 오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기. 요에서 우리가 이제 명을 보면은 그게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그 인격체 안에는 오상의 등목이 있고, 방금 짚어드렸죠. 성품이 있고, 이 성품이 언제 드러나느냐? 오기가 행동할 때 이 이치로서 이 성품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죠.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이는 어진마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거를 방향에 적용시킨 동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의는 서쪽에 해당하고요. 중앙은 신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지혜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한 사람의 인격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정연이라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진지, 예의 바른지, 신의로운지, 정의로운지, 지혜로운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행동을 통할 때 알 수 있죠, 그죠? 행동을 통할 때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뭐라 그래요? 동방예의주의를 하고 우리나라는 뭐를 강조했습니까? 예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 왜 예를 강조했을까요? 네? 네, 남쪽에 위치했는데 남쪽은 태양이 뜨는 곳이죠. 밝죠.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의 성품을 5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연야하고 저하고 지금 안지가 이제 한 서너 달 됐어요. 사람 깊이 사귈 시간은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꼭 정연양이 아니라도 한 사람을 알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어진지, 지혜로운지, 신의로운지, 의로운지는 얼마나 돼야지 알 수 있을까요? 당장 알 수 있을까요? 평생을 가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의 바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눈에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말하는 거 하나, 인사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첫눈에 0.5초만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를 강조했어요. 내가 예의를 잃는 걸 뭐라 그러죠? 예의를 잃는 거 신뢰라 하죠. 자, 그러면 신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대면인데 교수님이나 소중한 자기 인생에 좀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하고 첫 대면인데 그 사람 의식하지 못하고 내가 신뢰를 했어요. 얘를 못 갖춘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고 나라는 이미지가 나의 이런 정의롭고 신의롭고 어질고 지혜로운 걸 보여주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 사람한테 벌써 신뢰를 했기 때문에 나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세상 애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예락하는 게 그런 의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고루 갖추면 좋겠지만 이게 드러나고 표현하는 건 인식되는 거, 순간에 인식되는 건 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동방예의주의를 했었고 예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면서 꼭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태양계 안에 우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동양의 견해는 만물 화생. 자, 우리 동양은 음기와 양기, 수화, 목금토, 오기, 금기 요것들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음양 오행 사상을 모르면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또 기에 대한 얘기, 인지 생량,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기가 모였기 때문에 기운이 있을 때 살았다 하고 기가 흩어지니 죽었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 음악,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영계주동의 태극도서 보면 양이 변하고 음이 합해져서 수화목금토 오기가 나오고 오기가 고르게 분포되어 사시가 운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또 음양 오행으로 발생 만물하여 기 성형이 이어보나니 기로서 형태를 이루고 이치 또한 부여된다 이랬거든요. 기에 맞게 이어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보면 음양 오행과 이기로로서 만물을 구성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를 이 92개의 원소, 103개의 원소로서 다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 뭐 탁자, 칠판, 여부, 시계 뭐 이런 것들 다 이걸 다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석할 때 핵심이 뭐냐면 제일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아예 전자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소는 원자핵이 1개 있고 전자가 1개밖에 없는 게 수소고요. 그 다음에 헬륨은 2개 있는 거예요. 원자핵은 1개, 나머지 2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는 거 나트륨은 많죠. 원자핵은 있고 아예 막 몇 개가 됩니다. 11개 있네, 11개. 그 다음에 산소는 몇 개 있고 10개인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핵이 하나 있고 그 외에 전자들을 구성하는 것에 따라서 원소 주기율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서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동양은 크게 서양에서 말하는 92개의 원소를 크게 분석해서 음양으로 만들고 수화목금토 오기로 표현했고요. 서양은 92개로 나눴죠. 그죠? 공통점을 비교해보면 서양도 여기 양과 음양이 있고요. 동양도 음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92개의 원소를 표현했고 이거는 목화토금수 오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세상에 대한 견해가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음양이라는 거 하고 공통점이 있다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요 그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김사칸. 김사칸 떠오르죠, 그죠? 요 사람이 김사갓이거든요. 호가 난고예요, 난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어디 가냐면 전라남도 하순 석벽에 가는 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하룻밤 보고 가려고 서당에 갔어요. 서당에 가니까 이제 하룻밤 재워주세요 하고 갔는데 여기 석장하고 애들이 너무너무 글을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마디 외쳤어요. 다 읽어보세요. 자지는 만지고 오지는 조지라. 자, 이게 큰 소리로 외치면 이거 잘못 들으면 욕이거든요. 욕을 알아듣겠어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자, 선생님, 송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제일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욕입니다. 한글로 들으면 욕이거든요. 자지는 만지고 보지는 조지라 이런 말이에요. 욕이거든요. 자, 자지 스스로 알려고 하면 만지 늦게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내 혼자 막 알려고 하면 늦게 알아지고 보지 도와줘서 알게 되면은 일찍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저기 와서 명리학이랑 분야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 말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똑같거든요. 자지는 조지고 보지는 만지라.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말인데 말만 하나 바뀌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알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일찍 알게 되죠. 네. 그리고 아이고 해라 이거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렇게 하는 애들 안 됩니다. 엄마가 하고 보려고 하는 애들 안 돼요. 늦게 알게 되죠. 그래서 알매 이르는 것도 내가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선생님도 있어서 도와줘야 돼요. 주변에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세요? 네. 네.